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254호에 게재된 자동차 시큐리티 2022년 의무화의 대비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8호로 34에서 59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22년부터 유럽과 일본 등에서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 대책이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안심과 안전은 자동 브레이크의 안전성이 중심이었는데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를 가득 탑재하는 차세대 자동차에서는 보안이 열쇠를 주게 됩니다. 보안에 구멍이 생기면 안전성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며 스마트폰 세계에서 보안에 강한 기종이 비싸도 인기가 높은 것과 같이 자동차에서도 새로운 경쟁의 축으로서 보안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 대책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는 형식 인정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에서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 업체는 차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재빨리 감지해서 대책을 세우는 초동체제의 구축을 서두르는데 이에 요구되는 것이 IT와 보안을 숙지하고 차량 제어나 통신에도 강한 슈퍼 엔지니어입니다. 자동차에서 안심과 안전은 영원한 테마인데 거기에 사이버 보안이 더해졌습니다.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 정보를 공유 분석하는 재팬 오토메이션 ISAC의 운영위원장이자 도요타 자동차 제어 전자 플랫폼 개발부의 우에하라 씨는 자동차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안심 안전의 주역은 안전성이었으나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안전성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카나 자율주행차 등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높아지는 차세대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는 보안의 확보야말로 안심과 안전의 주춧돌이 됩니다. 안전성에는 자동 브레이크 등의 액티브 안전성과 안전벨트, 에어백과 같은 패시브 안전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에도 액티브, 사전 대책과 패시브, 사후 대책이 있다고 하는데 액티브는 차량을 다양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다층 방어 시스템을 말하며 패시브는 방어 시스템이 뚫렸을 때 이상을 재빨리 감지하여 대처하는 감시 시스템 등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보안 기술은 안전성과 마찬가지로 차량에 대한 표준 탑재화가 진행될 것이며 그 기폭제가 되는 것이 2022년부터 유럽과 일본에서 시작되는 자동차 보안 대책의 의무화입니다. 보안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절함을 담보하는 국제연합규칙 UNR155와 UNR156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UNR155와 156은 2020년 6월에 UN 유럽경제위원회에 자동차 기준 조화 세계 포럼 WP29에서 지침이 채택되고 2021년 1월에 UN 규칙으로 발효되었는데 유럽과 일본 등은 이 규칙을 인용하는 형태로 국내 법규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나 중국은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있어 각국 간의 조화는 향후 과제가 될 것이며 또한 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표준인 ISO 21434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표준을 인용하고 있어 ISO 21434에 대한 적합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2022년 7월 이후 판매하는 신차부터 규제를 시작하여 2024년 7월부터는 계속 생산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이후에 판매되는 무선 업데이트, 오버 디 에어에 대응하는 신차로부터 규제를 시작하여 2024년 7월부터는 OTA 대응의 계속 생산 차량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 보안 분야는 이제 막 시작된 상태로 공격자의 목적이나 능력 등은 많은 부분에서 불투명하지만 공격 자체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위협 정보를 과거 10년에 걸쳐 수집 분석해온 이스라엘의 업스트림 시큐리티에 따르면 차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과거 5년 동안에 약 9배로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약 80%가 무선을 이용한 원격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안 분야에서는 공격자가 유리하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다양한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 원격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반면에 이를 지키는 보안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안에서는 사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지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 등의 구조나 감지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차량 보안 운영 센터, 분석 결과를 기본으로 대책을 세우는 보안사고 대응팀 등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보안의 경쟁 영역으로서 자동차 업체가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동차 업체가 침입이 의심되는 상황 또는 침입을 당한 상황에서
자사 차량의 움직임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영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만약 영향이 큰 경우에는 초동 대책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가 되는데, 이른바 초동 체제의 구축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젊은 엔지니어를 어떤 세미나에 참가시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사 차량의 제어나 통신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을 이해하고 자사의 IT 인프라 등을 포함한 인터넷 환경에도 밝은 슈퍼 엔지니어를 자사에서 육성할 수밖에 없어 기업들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긴급 조치로서 일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정지하는 등 신속한 판단과 실행 지시를 할 수 있는 임원급도 요구되며, 제5터 ISAC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급 전용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안은 안정성과 함께 자동차의 안심, 안전의 기초이며 자동차 업체의 브랜드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동차 보안의 강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벌써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미국 애플의 아이폰 등에서 보안 강도를 어필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자동차도 보안이 경쟁축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급 업체에서는 사업 확대의 기회인데, 다만 자동차의 노하우와 함께 IT 보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실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많은 공급 업체가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용의 보안 솔루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도 업체들의 움직임을 소개합니다. 도요타 자동차 등 21개사가 제휴하여 2021년 4월에 설립한 Japan Automation ISAC에서는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 정보를 업계 내에서 공유 분석하는 비경쟁 영역의 대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연간 2억에서 3억 엔의 비용이 드는 취약성 정보를 일괄 구입해서 회원 간에 공유하며 중소규모의 기업을 포함한 공급업체 전체의 지원 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덴소는 다양한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개발하여 자사 제품에 내장해 왔는데, 모든 것을 자사에서 제작하는 것에는 집착하지 않고 외부의 보안업체와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안평가에서는 NRI Secure와 공동으로 NDIAS를 설립했으며, 차량 보안 감시센터에서는 엔티티 커뮤니케이션과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지스는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시하는 서비스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는데, 벌써 세계의 자동차 업체 10여 개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업체를 포함한 몇 업체가 1년 이내에 도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파나소닉은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시하는 서비스 시연을 공개했는데, 오사카에 있는 차량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도쿄에 위치한 센터에서 감지 분석한 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대응을 합니다. 가전이나 휴대전화기 업체로서 오랜 세월 축적해온 보안 기술의 강점과 자동차 1차 부품업체로서의 지식을 융합시켜 새로운 서비스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보시사나 보안 전문기업 에스크립트는 자동차 보안 의무화를 위한 각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이나 인재 육성과 더불어 차량의 보안 감시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차량 감시에서는 엔티티 시큐리티와의 제휴를 통해 2022년 이후에 시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 콘티넨탈 산하에서 자동차 보안을 전개하는 업체는 이스라엘의 아르거스입니다. 아르거스는 군 출신의 우수한 해커를 활용한 차량 솔루션으로 실적을 축적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출고되는 총 6,700만 대의 차량에 이 회사의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칼소닉 칸세이와 이탈리아의 마그네틱 마렐리와의 통합으로 태어난 마렐리는 산하기업인 화이트모션을 통해서 자동차 보안 시장을 공략합니다. 화이트모션의 강점은 다국적 인재를 활용한 심트 테스트와 컨설팅으로 마렐리와 공동으로 차량 보안 감시 기술도 개발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e.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직머신, 데이터 데모크라시 사회의 탄생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